올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음식물 섭취와 보관 그리고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경기도에서는 내세 여아가 음식이 주 원인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신장의 90% 가까이 손상되면서 신장장애 2급까지 판정받아 논란인데요. 아유, 안타깝네요. 장출혈성 대장균이 내는 쉬가톡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톡신이 신장의 혈관을 손상을 시키는 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인데요. 신장 혈관을 손상을 시키면서 거길 지나가는 적혈구가 파괴가 되고요. 혈소판이 파괴가 됩니다. 이러면서 신장 기능이 감소되는 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고요. 그렇다면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까지 이어지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장염 증상이 있는 사람이 대변에서 혈변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82년 미국에서는 햄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 판정을 받으면서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병 원인은 햄버거 재료에 사용되는 패티 속 대장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년 동안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9세 이하의 아이들. 아이들은 특히 어른과 달리 독소에 취약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광주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가게들, 일명 햄버거병 여파에 손님들의 발길은 줄고 한적한데요. 그렇다면 여름철 발병률이 높은 햄버거병을 피해가는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장균 자체는 70도면은 사멸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패티 내부 온도가 70도 이상 유지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부까지 잘 익힌 그런 음식물을 먹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칼, 도마 이런 것들 육류든지 해산물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좀 소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사계절 중 먹는 음식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계절 여름. 음식의 안전한 보관과 섭취로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햄버거를 좋아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었었어요. 오. 근데 안 먹게 되더라고요. 조금 겁이 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근데 마냥 무서워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햄버거병의 예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살균되지 않은 음식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처럼 좀 위험할 때는 물도 끓여 먹는 게 굉장히 또 안전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무엇이든지 물이든지 뭐 음식이든지 끓여 먹고 또 익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혹시 피제 스피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네. 요즘 유행해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재미로만 그러더라고요. 사용되어야 될 네. 이 장난감이 흉기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한 손에 쥐고 반복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장난감 피제 스피너. 이 피제 스피너는 장난감의 중앙 부분을 잡고 날개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도 요즘 대세라고 불리는 피제 스피너를 다양한 종류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자꾸 돌리고 싶은 중독성 탓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라는데요. 많이 가지고 사가지고 거의 가게에서 없을 정도로 유명해가지고 예전에 최고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최고예요. 현재 국내에서 8세 이상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피제 스피너 종류는 13종.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특별법에 따라 끝이 뭉툭한 피제 스피너는 괜찮지만 날개 끝이 날카로운 피제 스피너가 어린이들에게 판매될 경우 불법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위험해 보이네요, 진짜. 네. 하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문구점에서는 끝이 날카로운 피제 스피너들까지 버젓이 진열돼 팔리고 있어 문제입니다. 피제 스피너는 잡념을 없애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빠른 스피드와 진동의 중독성을 지니고 있어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철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다치진 않았어? 위험할 것 같아요. 돌리다가 손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피가 났어요.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표창에 가까운 끝이 뾰족한 제품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놀 수 있는 피제 스피너, 지도가 필요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난감이 재미도 중요한데 일단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개 보니까 칼끝이 이제 날카로워서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피제 스피너를 가지고 놀다가 그 자신의 손은 물론 상대에게도 상처를 네.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어린이들에게는 끝이 날카로운 것은 판매하면 안 된다고 네. 불법이라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요. 규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뭐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피제 스피너를 가지고 논다면 부모님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준비하시죠. 네, 종종 골목길을 지날 때나 누군가의 집 앞을 지나갈 때 으르렁거리는 이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뭐 피하거나 혹은 물릴 뻔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요즘에 이런 맹격의 습격으로 이렇게 좀 다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경북 안동에서 혼자 살던 한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달 전북 군산의 한 거리에서도 대형견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논란이었습니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불리며 사람의 친구라고도 하는 개들은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가정 교육이 충분치 않아서 이제 사회성에 결여된 문제도 크고요. 그 외에 이제 분리 불안 또는 유전적인 그 정신적인 문제 또는 어떤 그 잘못된 행동에 의한 습관화 그리고 또 과거 어떤 학대나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한 어떤 트라우마. 생활 속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피해자의 보상과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견주는 그 형사상 과실치상죄, 즉 그 형법 제 266조 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견주는 그 피해자의 손해, 즉 그 피해자의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해를 가한 개가 주인이 없는 유기견인 경우에는 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그 사실상 배상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행인들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1년도 245건에서 지난해 1000건으로 약 4배가 급증했는데요.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 때문에 1991년부터 위험한 개라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맹견을 기를 수 있는 조건은 아주 까다로웠는데요. 개가 사람을 해할 경우 개 주인은 최대 징역 5년, 숨지게 할 경우에는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오, 좀 세네요. 우리나라는 그 목줄과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는 그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맹견 사육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개물림 사고에 대한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